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산비 보장 품목은 그러면 어떻게 손해조사하고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먼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어떻게 했죠? 예, 우리가 그 농지 만약에 감자 농지가 있으면 감자 농지의 평년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보험을 들고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고 났다 치면 수확 직전에 가서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조사하면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야, 그만큼이 피해가 난 거죠. 원래 쉽게 말해서 1000kg이 평년 수확량인데 만약에 수확량을 조사해보니까 300이에요. 300kg. 그러면 피해가 얼마입니까? 원래는 1000kg가 생산돼야 되는 감자 농지였는데 300kg으로 조사됐다 치면 700kg이 피해가 됐으니까 그만큼 수확이 줄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그 차이를, 피해로 인정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부하는 생산비 보장 방식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무슨 수확량이 얼마인가? 쉽게 말해서 요즘 요 고추 농지죠. 고추 농지의 이 고추 농지의 수확량이 얼마인가? 그래갖고 만약에 보험사고 났을 때 전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최단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인가 그를 따져갖고 보험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뭘로 하냐면 보장 생산비 있죠. 생산비 보장 방식이니까. 그렇죠. 보장 생산비라는 게 지금 뭐냐면 이 고추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그냥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고추 농사를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고추 씨앗도 사야 될 거고, 비료도 사야 될 거고, 또 만약에 일손이 부족하면 노동력도 들어갈 거고, 만약에 이 농지가 자기 농지가 아니라면 또 임차료도 내야 될 거고, 그쵸? 그럼 투입된 비용이 다 뭐겠습니까? 생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투입된 비용이 이 고추 농사를 다 지어갖고 수확할 때까지 그 비용이,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가를 예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 그래서 그 비용, 예정된 비용을 보장 생산비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뭘로 따지냐면 보험 가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보험 가액이 결국 보험사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인 가치. 그게 이제 보험 가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비를 가지고 보험 가액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고추 농지가 1000스퀘어미터입니다. 근데 1스퀘어미터에 투입된 비용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다 해마다 어떤 지역은 고추 농사 지을 때 1스퀘어미터당 얼마가 투입돼. 어떤 지역은 고추 농사 지을 때 1스퀘어미터당 얼마나 투입돼. 그런 투입된 비용들을 다 연구한 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추 농지가 1000스퀘어미터인데 만약에 스퀘어미터당 그 투입된 비용이 만약에 10,000원이다. 이러면은 결국 이 고추 농지는 보험 가액이 얼마입니까? 투입된 비용이? 그렇죠. 100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입된 비용이 1000,000원이면 이 고추 농지는 보험 가액이 1000,000원인 겁니다. 그렇죠. 이 1000,000원이 투입이 된다라고 예정을 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험사고가 났다 칩시다. 고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를 보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사고 난 겁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투입된 비용. 사고 났을 때 쉽게 말해서 이 고추 1000,000원은 보장생산비 1000,000원은 고추를 파종을 씨앗을 뿌려갖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정식을 해가지고 그 고추 비료도 주고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고추를 수확할 때까지 총 투입된 비용이 100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초기에 사고 날 수 있고 만약에 고추 농사 지을 때 한 120일 정도 투입돼 가지고 1000,000원이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120일 동안 기간 중에 1000,000원이 투입되는데 만약에 60일 만에 사고 났다 치면은 1000,000원이 투입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60일째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충 따져봤을 때 한 50% 정도가 투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때까지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만치만 피해를 본 거죠. 아직도 미래적인 건 아직도 투입이 안 됐으니까 피해를 안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입된 생산비가 얼마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경과비율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2차 2과목에 가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경과비율, 아직은 여러분께서 이 경과비율이 뭔가 정확하게 뭐 준비기, 생산비 계수, 생산비, 생산말 계수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적어도 뭐다? 예, 사고 난 시점에서 얼마나 투입됐나? 그것이 바로 경과비율이라고 하는구나.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큰 틀을 먼저 알고 막 너무 세부적인 걸 많이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께서 너무 어려우세요.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금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서 해야만이 그렇게 지급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께서 먼저 느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공부를 해야 그것이 이제 뭡니까 눈에 들어오고 귀에 강의를 했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시점에서 얼마나 투입됐나 그것이 바로 경과비율이에요. 그래서 120일 동안에 투입되는 것이 1,000만 원인데 60일째 사고 났다 그러면 대충 50% 정도가 현재 투입이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현재 투입된 거예요? 오천농지는 500만 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피해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병충해 피해 난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 다 피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여기다 또 그림을 그려놨죠. 네, 요 그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생산비 보장 품목의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을 제가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수학함수 보상 방식은 피해를 어떻게 했죠? 평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병충해를 보상해주는 감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죠? 평수, 미병, 평.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자라고 했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피해율은 어떻게 되죠? 기, 실, 기. 우리가 그렇게 암기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순하게 암기만 하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왜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해야만이 피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구나 해갖고 문제 풀 때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구하는 산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서는 의미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문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2차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피해율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2차 시험 그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율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수학량을 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게 문제에서 다 그 데이터를 준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만 정확히 이해할 수만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산식을 공부를 해갖고는 문제를 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산식에 딱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니까요. 수학량을 구해야지 하는데 그 수학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산식으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피해율 산식이 다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뭡니까? 피해 비율 곱하기 어느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피해율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피해 비율 곱하기 어느 정도 비율인가? 그 의미를 제가 산식을 공부하기 전에 왜 피해율이 이렇게 구해지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모하고자 요걸 이제 그려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투입된 시점은 60일째 사고가 났으니까 이거 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을 거야. 요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죠. 현재 얼마나 피해가 났는가? 그걸 우리가 사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그 과정이에요. 1,000만 원 중에서 현재 500만 원이 투입됐네? 그러면 500만 원 다 인정해 주냐? 아니란 얘기예요. 잘 봐보세요. 재배 면적이 제가 1000스퀘어미터라고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 1000스퀘어미터예요. 스퀘어미터당 투입된 비용이 10,000원이다. 그래갖고 보험가액을 1,0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죠? 근데 재배 면적 1000스퀘어미터 전부가 다 이렇게 피해가 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예. 멀쩡한 면적도 있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면적도 있고 이렇게 피해를 입은 면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면적이 얼마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총 면적 중에서. 그 조사해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사해야 되겠죠? 예. 가보니까 300스퀘어미터가 피해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700스퀘어미터는 피해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투입된 500만 원 중에서 결국 뭐죠? 30%만 투입된 거죠. 여기는 투입되더라도 실제 피해가 안 된 거니까. 실제 500만 원 투입된 것 중에서 손실 본 거는 어떻다?
요 30%만 피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 5, 35 하면 어떻습니까? 150만 원.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아이고, 150만. 지금 이제 피해율 산식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험금 산식을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 그림 하나로 먼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5, 35에서 150만 원이 피해됐구나. 하지만은, 중요한 게 또 뭔가 하면요. 그 150만이 전부 피해됐나 이거요. 아니죠. 잘 봐보세요. 이게 피해 면적이라고 칩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멀쩡하게 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고추도 있겠지만 멀쩡하게 잘 자라는 고추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 정도 비율이 얼마인가. 만약에 한 90% 정도 이렇게 피해났다. 손해 정도 비율이 90%야. 야, 진짜 멀쩡한 게 거의 없어. 그러면 90%를 잡으면 손해 정도 비율이 90%일 거고, 만약에 한 개는 멀쩡하고 한 개는 그 피해를 받고 한 개는 멀쩡하고 한 개는 피해를 받았어.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이 몇 프로라고 잡겠습니까? 50%라고 잡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피해 면적 300스퀘어미터 중에서 손해 정도 비율, 손해가 어느 정도 났나? 또 이렇게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50% 정도 났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났다면 결국은 피해율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500만 원 중에서 일단 30%가 피해났으니까 150만 원 중에서 그 150만 원이 100% 피해났나 아니냐. 손해 정도 비율로 따지니까 요것이 보니까 여기는 한 50% 정도가 피해나고 50% 정도는 멀쩡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0만 원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50%를 딱 곱해보면 얼마 되죠? 75만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율이 결국 15% 된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총 투입된 투입된 비용 중에서 피해를 본 금액인 거예요. 그 비율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50% 곱하기 30% 곱하기 그다음에 해봐버리면 어떻게 되죠? 5, 3, 15 해갖고 피해율이 1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300 스퀘어미터가 피해됐다 해서 30%가 피해가 아니고 그 300 스퀘어미터 중에서도 손해 정도 비율을 또 따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따지는 거구나. 15%로 이렇게 잡는 거구나. 요까지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 여러분께서 이게 이해하라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제가 요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깨진도 고치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2차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기초 다지기를 할 수 있도록 글러서 또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 쉽게 귀에 탁탁 들리게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원고처럼 읽어 내려가면 또 여러분들이 또 듣기가 또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갖고 제가 글로서 깨진도 고치기를 게시할 예정이니까 그걸 다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이제 제가 기초 다지기부터 또 이제 뭡니까 문제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래 적용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뭡니까 처음에 이런 이 공부를 했는데 뭐가 뭔지 진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머리가 워낙에 제가 암기력도 없다 보니까 진짜 머리가 굉장히 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갖고 공부를 해보려 나니까 제가 암기력이 부족하니까 도리어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엄청나게 제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차 시험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2차 강의, 오늘 이 강의는 100% 2차 강의예요. 1차 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그런데 2차 시험에서는 최근에 지금 7회, 8회, 9회, 10회 동안에 생산비 보장 품목이 15점 이상 문제를 무조건 넣고 100%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2차에서 15점짜리가 5문제, 이 과목에서 딸랑 5문제라는 것을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죠? 수학 감소 보장 방식으로도 반드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럼 벌써 지난 시간하고 오늘 시간하고 공부를 한 것만 따져도 2-3문제를 벌써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다 살만 더 붙이고 문제 푸는 연습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걸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뭐 이렇게 재배 일정 확인 이런 부분은 뒤에 가서 다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할 실제로 이제 이 과목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조사 시기 여기 이제 별 해놨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어떻게 해요? 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즉시 가서 피해가 얼마구나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수확량을 조사를 해야만이 얼마쯤 피해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확기까지 기다렸다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고추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가서 조사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제가 경과비율. 현재 총 6개월 동안에 1,000만 원이 투입되는 고추농주였는데 현재 3개월째 사고가 났다 치면은 어떻게 되죠? 600만 원이 투입이 안 되고 그렇죠. 1,000만 원이 투입이 안 되고 500만 원만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50%밖에 현재 그 진행이 안 된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현재 얼마나 투입됐나 그걸 따지기 위해서 사고 났을 때 가서 조사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특징점이 뭐냐면 그 만약에 그 수확 감소 보장품 뭐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배라든지 모든 뭡니까? 하다못해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과수 품목도 다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첫 번째 한 거고 85%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의 85%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품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논작물 같은 경우는 사고가 100번 났다 하더라도 보험기한 중에 100번 났다 하더라도 수확 직전에 가서 딱 한 번 조사해서 수확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 차이를 뭐죠?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번에 사고 났을 때 만약에 10% 피해 났다. 알았어 기다려봐. 이번에 사고 났을 때 또 10% 피해 났어. 아유 뭐 그 조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수확 적기에 가서 그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해버리면 얼마나 피해 났는지를 다 확인이 되니까 수확량만 조사해버리면 평형 수확량과의 차이가 피해니까 딱 한 번 조사하는데 고추 브로콜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고 났을 때마다 조사한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보험금을 사고 났을 때 야 이번에 이만큼 피해 입었네. 투입된 비용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피해 났구나. 보험금 줘요. 그러고 나면 잔존보험 가입금액에서 또 다음에 또 사고 났어. 그러면 보험기한이 아직도 종기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 보험기간 중에서 또 사고 나면 또 가서 야 이번에 투입된 비용이 이만큼 났네. 또 그러면 또 피해 난 부분을 또 줘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마다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이걸 해야지. 이거 아무런 의미에서 사고 발생 시마다 시험 문제 나온다고 갈로치게 막 그냥 암기해봐봐야 아무런 2차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고 발생 시마다 하는가? 보험금을 계속 사고 날 때마다 지급을 하고 또 사고 난 시점에서 즉시 가서 조사해야 경과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마다 가서 하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오늘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작물 또한 그래요. 근데 이제 도표에는 우리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요령 손해평가 요령 그 뒤에 도표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뭐죠? 법제처 들어가서 이제 그 출력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이것이 한 5년, 6년 동안 바뀌지 않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약간 더 바뀌어 있고 한데 바뀌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참 이게 잘못된 게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걸로 막 문제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뀌어서 시행됐는데 이거는 안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다 뭡니까 새로 바뀐 걸로 다 수정해서 올렸고 또 여러분들께서 진짜 필요한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책을 만들 때도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가 뭡니까 농업재본 법령 그 뒤에 보면 그 손해평가용 별표 1, 2 제가 도표로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이 2차 시험 2과목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살 한두 개 정도만 조금만 더 붙이면 그냥 거의 더 이상 공부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 강의 동영상 올릴 때도 그 강의안을 같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께서 다음에 1차 시험이 아니라 2차 시험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거니까 계속 끼고 계속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의 그 동영상 강의에
에다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 작물도 당연하게 똑같습니다. 고추,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똑같다라고만 일단은 여러분께서 가볍게 이렇게 알고만 계셔요. 뒤에 가서 2차 시험 공부를 2차 과목 공부를 할 때 되면 하나하나 조각 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생산비 보장 품목이 갖고 이제는 고추 브로콜리가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저는 이제 그냥 배무파당 담배시장에서 저는 사실 외우지도 않았다가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뭐 이래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외워서 지금 하다 보니까 배무파당 담배시장을 외워버렸어요. 요 양상추가 이제 그 금년도에 새로 이제 신규 도입된 품목이고 그래갖고 이렇게 노란 바탕 넣어놓은 이유가 바로 하여튼 배무파당 담배시장이 이양 같은 경우는 어떤 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냐면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요게 금년도에 새로 이렇게 뭡니까 도입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런 보험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보면 1차 시험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2차 시험에 11회 때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0회 때 안 나왔죠. 이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험 보는 11회 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 일단 간단하게 이런 것이 새로 됐으니까 나올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은 제가 다다음 시간이 되면 재보험금 해가지고 재보험금은 뭐냐면 2차 시험에서 5점 문제나 15점 문제로 해마다 그 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무조건 놓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험금이니까 1과목에서 나올 수 있죠. 2과목에서 워낙 낼 게 품목별로 낼 게 많다 보니까 1과목은 계산형 문제로 낼 게 몇 개가 안 돼요. 평년 수확량,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산정하시오. 이렇게 뭐 계산형 문제가 낼 수 있는 게 별로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보험금 문제가 1과목에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과목 공부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은 따로 뭐 이해하거나 그런 것이 필요가 없고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지급 조건에만 해당되면 무슨 수확량 조사하거나 뭐 경과비를 조사하거나 그래서 보험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 조건만 해당되면 그냥 보험금 산식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보험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는 부분 좀 어렵지만 이해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걸 먼저 하고 뭡니까 재보험금 쪽에 가서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은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고 보험금 산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다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재정식 조사 나오죠? 그런데 재파종 재정식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재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배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양상추는 이파리가 크고 이러니까 뭐죠? 씨를 뿌리지 않고 육류를 했다가 그것을 다시 정식을 하겠죠. 그죠? 정식을 했는데 그 피해가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정식을 한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것이 재정식 보험금이에요. 그죠? 그것만 다르지 지급 조건이나 보험금 산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는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해. 이거는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해.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아셨죠? 하여튼 생산비 보장 품목에는 지금 현재 재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이 새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다. 그까지만 아시고 여기 경작불능 조사도 결국 뭐냐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생산비 보장 방식에만 품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논작물, 밭작물에는 다 경작불능 보험금을 다 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을 제가 어디로 뺐겠어요? 그렇죠. 재보험금. 거기 강의에도 빼놔놨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뭐 지급 조건만 해당이 되면 그대로 보험금 산식에 따라서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경작불능 보험금은 어떨 때 지급을 하냐면 식물재 피해율이 60%, 65% 이상 딱 되잖아요. 그럴 때 경작자가 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도 필요 없어. 생산비 보장 방식에도 필요 없어. 나 그거 안 하고 나 그냥 경작불능 보험금 탈래. 그렇게 신청하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줘요. 왜냐하면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수확감소 보장은 뭐 미보상 감수랑 빼고 뭐 빼고 이 찹보 떼고 보 떼고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은 그냥 자기부담금 차감 이런 것도 없어요. 즉 보험금 산식에다 그대로 딱 대입해서 보험금을 주니까 보험금을 계약자가 탈 수 있는 보험금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신청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보험금이라고 하는데 그 재보험금 강의 때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배무파당 담배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림 그렸을 때는 사고 발생 시마다 가서 조사한다라고. 왜 사고 났을 때 조사한다? 그렇죠. 그 투입된 비용이 현재 얼마쯤 투입됐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사고 났을 때 가서 즉시 가서 조사해갖고 생산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고추, 브로콜리, 시설 재배, 작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해놔놓고 왜 이 품목들은 수확 직전에 가서 할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떤 강사님들도 이런 설명을 해주는 분이 없고 하니까 혼자 끙끙댄 거예요. 왜 그러지?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 사고가 100번 나더라도 아무런 생산비 조사를, 피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확 직전에 가서 딱 한 번 조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요. 보험금 산식도 다 가피자 공식 써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장경 피자 글을 쓰지 않고 가피자 공식을 쓰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밤새도록 막 고민하고 깨우치고 왜 그럴까 따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왜 수확 직전에 가서 딱 한 번 조사를 하냐면 그 전에 사고가 100번 났다 하더라도 보험기한 중에 왜 그럴까요? 투입된 비용 전부를 무조건 놓고 1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경과비율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고가 쉽게 말해서 보통 뭡니까? 그 투입된 비용이 120일 정도에 걸려서 투입되는데 쉽게 말해서 10일째 사고가 나나 119일째 사고 나나 똑같이 투입된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비율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보면 그 시설 재배 작물에도 보면 경과비율이 적용 안 되는 품목들이 몇 개 있어요. 왜 여기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 수확기 생장기 생산비 계수 같은 걸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경과비율도 없이 산식으로 보험금 산식이 만들어졌을까? 그게 결국 뭐냐면 그건 언제 사고 났든지 상관없이 경과비율을 시키면 투입된 비용은 100% 일단 투입됐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 수확 직전에 이거 아마 2차 강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설명해 주는 강사님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파당, 단호박, 메밀, 시금치, 양상추 요 품목들은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고 났건 상관없이 투입된 비용은 100% 인정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언제 났든지가 상관없이 보험 가입 금액 전부 인정을 해주는 상태에서 피해율만 구해가지고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뒤에 가서 이제 보험금 산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입니다. 아셨죠? 이거 똑같은 건데도 사고 났을 때마다 가서 조사하는 고추, 브로콜리, 시설 재배 작물은 그때 가서 사고 났을 때마다 하고 배무파당 담배시장은 사고 났을 때 가서 조사하지 않고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한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 산식을 한번 볼게요. 고추, 브로콜리 요리되는데 왜 구분이 되어 있냐면 고추는 병충해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산식이. 산식이 병충해 있는 경우로 볼까요? 없는 경우는 똑같죠? 여기 보면 위에랑 밑에랑 똑같아요. 그렇죠? 브로콜리나.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인데 왜 잔존이라고 되어 있나? 사고가 그 전에 나갔고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피해가 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전에 사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돼 있다면 그것을 빼고 남은 것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비율이라는 게 뭐죠? 사고 난 시점이 현재 얼마나 투입됐나. 그래서 제가 앞에 슬라이드 첫 장에 아이고야 지금 현재 120일 중에서 60일째 사고 났네. 그러니까 경과비율이 50%야. 그래 잡았죠.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의 50%만 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피해율은 지금 뭐였죠? 예, 피해 비율 곱하기 선호 정도 비율 했잖아요. 총 면적 1000스퀘어미터인데 피해 면적은 300이야. 그러면 30%가 피해 났지만 곱하기 뭐죠? 30%가 100% 피해 날 리는 없죠. 손해 정도 비율 따지니까 50%였다. 그러면 30% 곱하기 50% 하면은 15%. 그렇죠? 야, 이거
투입된 비용의 15%만 왔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경과비율이 50%면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에서 15% 하면 어떻게 되죠? 5, 1은 5, 25에서 75만 원.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까지 공부했고, 항상 자기 부담금은 차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부담금도 특이해요. 특이해. 대부분 이제 자기 부담금은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서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농작물 재보면 구조가 돼 있는데 고추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3%형, 5%형. 요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부담 비율이 작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그 고추 브로콜리는 어떻게 되죠? 예, 투입된 비용을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얼마나 투입됐나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니까 거기서 또다시 자기 부담금 너무 많이 차감하고 너무 좀 그건 안 좋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담비를 좀 작게 이렇게 차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3%형, 5%형 같은 여기다 이제 이 도표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살 붙이면 이제 2차 2과목이 끝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 3%형은 뭔가? 예, 3%형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2년 연속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 즉 쉽게 말해서 보험사고가 적게 난 계약자는 3%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무조건 놓고 자기 부담금 적게 차감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많이 난 사람들은 야 5% 차감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 같은 것만 더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런 기준 같은 거는 2과목도 아니고 1과목 부분입니다. 1과목. 왜냐하면 보험 가입 유지 뭐 이런 부분은 1과목이고 2과목은 오직 뭐다? 예, 보험사고 난 이후에 보험사고가 났어. 그러면 손해조사는 어떻게 하고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게 2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과목이 공부가 어려운 거지 1과목은 진짜 정말 공부가 금방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다 결국은 살만 더 붙이면 되는 그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게 1과목도 뭐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과목 위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정도까지 지금 당장 3%형, 5%형 이까지도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고추 브로콜리는 좀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좀 이렇게 차감을 적게 한다. 그 정도만 아셔도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지금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강의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걸 막 대부분 뭡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장경피자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사실 그런데 이게 장경피 만약에 병충해 입었을 때는 고추는 어떻게 되죠?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정 비율이 어떻게 곱해지죠? 이렇게 곱해지면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요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경과 비율이 50%면 500만 원으로 줄죠. 피해율이 15%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이 15%면 75만 원으로 또 줄잖아요. 근데 여기 병충해 등급의 인정비율을 또 곱하면 어떻게 병충해 인정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급 같은 경우는 70%를 곱해주고요. 2급이면 50%를 곱해줘요. 2급 병충해를 입었을 때. 3급 병충해 입었을 때는 30%를 곱해준다고요. 1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0.7, 0.5, 0.3을 곱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게 보험금 산식이니까. 보험금은 계속 곱하면 0.7, 0.5, 0.3을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75만 원에서. 75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0.5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37만 5천 원이 또 반띵이 되죠. 근데 무슨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거야. 그쵸? 예. 이런 의문도 갖지 않고 막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제가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은 조사 대상 면적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조사 대상 면적 산정하는 것이 다르고요. 지금 여기 생산비 보장 품목이 있잖아요. 이 생산비 보장 품목의 조사 대상 면적 산정하는 게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거 참 봐보세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걸 제가 따로 한 강의를 따로 다음 이제 기초 다지기 강의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고는 하면 나머지가 너무너무 쉽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다 이걸 갖고 그냥 의미도 모르고 막 그냥 암기를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충해가 곱해지면 더 적어지는데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럼 병충해 보장 안 한 게 낫지. 인정비율 안 곱빼면 보험금을 더 많이 타는데. 그쵸? 이렇게 곱해준 이유는 뭐냐면 피해 면적
어떻게 되면 조사대상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아까 전에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700스퀘어미터는 피해 안 입은 면적이 있죠. 그런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만약에 병충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만약에 브로콜리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그 피해 면적이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정상 면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피해율이 작게 잡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피해율은 어떻게 되죠? 병충해가 피해 입었는 거. 제가 사진 올려드린 거 보셨죠? 아, 이거 고추는 병충해를 보상해 주니까 이거 피해 면적이에요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300스퀘어미터.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율에 산정이 된 거예요. 예, 산정이 됐는데 그 피해를 100%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70% 곱해지고 50% 곱해지고 30%를 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죠? 줄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피해율이 많이 잡혔죠. 그죠? 보상을 해주니까 여기서 벌써 병충해 피해에 대한 것을 피해율에서 산정이 된 겁니다. 아셨죠? 그런 이치까지 여러분께서 아시면, 막 데이터를 막 줘요. 막 피해 면적 뭐 주고 이렇게 막 해서, 쉽게 말해서 보험금을 구하세요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니까 공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맨날 이거 그냥 산식외 갖고 뭐 하겠어요? 데이터를 줘버린다니까요. 그럼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쵸? 예, 그런 것을 이제 저랑 같이 앞으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지금 오늘은 이런 거 절대로 지금 현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진짜 뭐, 하여튼, 박승희가 뭐라면 그런지는 몰라도, 박승 선생이, 아이고야, 기적 정말 그러네. 왜 여기 곱해주지? 예, 그러니까 이 피해 면적만 갖고 한다 그러니, 그런 거구나. 뭐,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뭡니까, 살짝 한번 들어놓은 것만 있어도 충분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피해율은 잘 봐보세요. 피해율 곱하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죠. 예, 피해 비율, 아까 전에 말한 1000스퀘어미터에서 300스퀘어미터가 피해 면적이야. 그러면 피해 비율은 얼마요? 30%. 그죠? 손해 정도 비율은, 300스퀘어미터 중에서 진짜로 순수하게 피해난 비율이 딱 보니까 한 50% 돼. 그러면 손해 정도 비율 50%. 그러면 30% 곱하기 50% 하면 어떻게 돼요? 3, 5, 15, 15%.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잡았죠. 그쵸? 그게 바로 피해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식 막 피해 비율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보면 이게 머릿속에 뭐가 뭔지를 남아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 바로 그거고, 그리고 요 미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 미보상 감수량, 우리가 평수 미평할 때 미보상 감수량 있잖아요. 그 미보상 감수량이 지금 뭐였습니까? 피해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여기 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미보상 비율이 10%다 치면, 만약에 여기까지가 피해율이 만약에 50% 나왔다 칩시다. 예, 50%에서 1-10% 하면은 어떻게 되죠? 90%를 곱해주죠. 5, 9, 45. 결국은 어떻게 되죠? 50%가 아니라 45%만 인정할 거야. 예, 그렇게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산식도 1 미보상 비율, 요 공식도 여러분께서 다른 데도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차 공부하실 때, 뭐 진짜 정말 이게 수학도 잘해야 되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것도 이해를 해버리면 자연적으로 이거 뭐 공식이 다르게 하더라도 결국은 뭐 이렇게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결국은 결과치만 딱 정확하게 답이 나오면 그게 뭡니까? 계산 문제는 답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2차 강의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이런 뭡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여러분께서 뭡니까? 술술술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셨죠? 그래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저는 막 이런 산식을 쓰지 않고 도리어 또 반대로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 미보상 비율을 간 의미는 결국 뭐냐면 대부분의 품목들은 다들 뭡니까? 피해 일정 부분은 절대로 뭡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으로 다 빼고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것까지만 여러분께서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 두 번째. 첫 번째는 지금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현재 사고 난 시점이 어느 정도 지금 경과됐나? 그거를 따져보고. 그리고 거기다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로 따진 뭐죠? 피해율. 예, 피해율을 구해갖고 다 곱해버리니까 정확하게 아이고야 1000만 원 중에서 75만 원이 피해됐네? 그렇게 따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봐보세요. 나머지 뭡니까? 배무파당 단매시향은 어떻게 되냐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격.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소액감소 보장 방식 보험금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장 생산비로 한다는데 왜 여기는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경과비율이 없이 피해율이에요. 그쵸? 예. 그게 너무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쵸?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 경과비율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투입된 비용은 100% 인정해 주겠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가서 조사하지 않고 수학 직전에 가서 조사한다. 예. 그 조사 시기도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그걸 여러분께서 딱 이해를 하시면 모든 것이 나머지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피해율이죠, 피해율. 그죠?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그 수학함수 보장 방식은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평수미평으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산비 보장은 평수미평, 수확량으로 가지고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확량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추밭에 가거나 시금치밭에 가면요. 수확량이 얼마인가 조사하거나 하질 않아요. 오직 뭘 조사한다? 피해 면적이 얼마인가를 먼저 산정하는 겁니다. 가봐보면 아이고 재배 면적 총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피해가 300스퀘어미터 났어. 그러면 아이고 30% 피해 났네. 그죠? 이게 뭐죠? 피해 비율인 거예요. 피해 비율. 아셨죠? 그게 피해 비율이고 손해정도 비율이라는 건 이 300스퀘어미터 중에서 아이고 어느 정도 피해가 났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따져보니까 30%, 50%, 70%, 90%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만 한 겁니다. 그죠? 이 300스퀘어미터 중에서 한 50% 정도 비율로 피해가 났네. 그러면 손해정도 비율이 몇 프로예요? 50%가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총 순수하게 피해된 거는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150스퀘어미터가 피해가 난 거니까 결국 피해율은 어떻게 된다? 15%다. 그것이 결국 뭡니까? 예, 30% 곱하기 요거 50% 손해정도 비율 50% 하니까 3, 5, 15에서 피해율이 15%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 그죠? 그것이 피해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미보상 비율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막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도리어 이거를 더 어려워하시고 이해를 못하시니까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뭡니까 이해를 하려고 요거까지만 딱 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미보상 비율 같은 거 나오면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니까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20%다면 요까지 나온 데서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되죠? 8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줄어들겠다. 야, 이만큼 15%지만 이 15%도 인정 못해.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곱하기 해갖고 0점 몇을 또 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보면 여기는 보면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이고, 여기는 면적 피해율 곱하기 평균 손해정도 비율. 이런 거 여러분께서 전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뭡니까? 이렇게 지금 안내 드린 거. 요것이 바로 피해 비율, 피해 면적이 300이다. 총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그러면 피해 비율이 30%인 거고, 손해정도 비율은 요 피해 면적 중에서 그 손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따져보니까, 그 비율이 바로 손해정도 비율이다. 그까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을 딱 곱해버리면 피해율이 나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이런 거는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여기는 또 보면 피해 면적. 이거 잘 봐보세요. 메밀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나머지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손해정도 비율도 없어. 왜 그럴까? 혼선스럽고, 야, 메밀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메밀은 왜 그런가 한번 봐보세요. 요 면적 비율이 안에 잘 봐보세요. 면적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잘 봐보세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죠. 그 피해 면적이 순수하게 여기 피해 난 면적 300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봐보세요. 피해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죠?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70%로 인정하고, 도복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면적은 대해서는 손해정도 비율을 곱해갖고 피해 면적을 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예,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을 다 산정한 것을 갖고 뭐라고 한다? 면적 비율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이게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서 피해가 났는가? 그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준다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 그 메밀 농지는 여기 이만큼이 피해됐네? 그럼 피해율이 얼마네? 이렇게 따지면 돼요.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 주고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도 딱 주니까. 그렇죠? 예. 총 재배 면적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요 면적 비율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면적 비율이라는 얘기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요 그림 한 개만 떠올리시면 모든 게 다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벌써 44분이나 흘렀네요. 아니, 다행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또 강의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도 지금 잘 체크를 못 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는 거 요거 잘 아시면 되죠. 결국 우리가 손해평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해당 보험사는 났어요 하면은 뭐죠? 수확감소 보장 방식 품목에 가든 생산비 보장 품목에 가든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수확량을 산정한 거고 생산비 보장 품목은 고추 브로콜리 같은 건 경과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적이겠죠. 그렇죠?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가 그걸 산정하고 나면 뒤에 거는 똑같죠. 그 다음에 뭐죠?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이 피해율이 결국 뭐죠?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니까 고추 브로콜리하고 똑같아요. 단지 뭐만 빠졌다? 경과 비율은 100% 인정해 주니까 1 곱하기니까 이게 그 값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공식이 다 되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방식인가 봐. 다들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는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사고 100번 나건 1000번 나건 수학 직전에 가서 딱 한 번 가서 피해를 조사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가피자 이거는 무조건 넣고 뭡니까 두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됩니다. 평수 미평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를 이걸 두 문자로 안 외우셔고 어떻게 한다? 바로 요 그림만 떠올리시면 자동적으로 생산비 보장 방식은 피해를 그냥 자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좀 그림도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작물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시설 재배 작물도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그래서 또 막 보면 막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이 보험금 산식이 처음부터 시설 재배 작물 처음부터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보험금 산식이라는 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장 생산비를 투입된 보장 생산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잘 봐보세요. 피해작물 재배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단위면적 다 보장 생산비예요. 그렇죠? 그래 피해를 보지 않으면 피해 작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 작물 우리가 잔존보험 가입금액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피해 작물 요거 일단 없애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뭡니까?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 딱 보장 생산비 뭐랑 똑같습니까? 고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재배 면적 고추 1000스퀘어미터 아직도 기억납니다. 1000스퀘어미터고 단위 면적 다 보장 생산비가 얼마라고 했죠? 10,000원. 그러면 그게 현재 보장 생산비가 투입된 보장 생산 예정된 것이 얼마요? 1000만원.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1000만원. 그렇게 잡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 봐보세요. 그러면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결국은 보험 가액이고 그걸 기준이니까 보험 가액 금액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경과비율 그대로 따라 나오죠? 고추에도 경과비율 50%다 따졌죠? 그 다음에 피해율 따졌죠? 예, 피해율이 결국 뭡니까? 요거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요 그림. 요게 지금 피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 총 1000스퀘어미터 중에서 피해가 300스퀘어미터가 피해 면적이야. 근데 그 피해 면적 중에서도 100% 피해 비율 정도를 또 따져보니까 한 50% 정도 났어. 그러면은 30% 곱하기 50% 해갖고 피해율이 15% 잡았다 그랬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잡는 거예요. 시설 작물도 똑같은 겁니다. 산식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방식이죠. 고추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단지 여기는 뭐가 있냐면 곱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잘 봐보세요. 보험가입 금액
나누기 피해작물 재배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스퀘어미터당 보장생산비 굉장히 어렵죠. 요게 이제 제가 분모 이거를 분자 분모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그 뭡니까 그 워드 실력이 안 돼갖고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험 가입 금액이 나누기 되니까 요거는 분자로 올라가겠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이 분자로 올라가고 피해작물 재배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스퀘어미터당 보장생산비 요 위에 요 얘기 있잖아요. 요것이 그대로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왜 이렇게 뭡니까 됐냐면 바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항상 우리는 보험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그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지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들 보험가액금으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보험으로 들었다면 만약에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들었어. 그러면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를 잡아서 주니까 예, 이게 다 비례보상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 보험에 관련되는 비례보상 산식이 없는 겁니다. 농작물 재보험은. 그런데 여기가 바로 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비례보상하는 거예요. 비례보상.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법보험편 일부보험 법규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벌써 50분 내가 제가 조금 이제 급해지는데 차분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험 가입 금액을 만약에 요 먼저 볼게요. 피해작물 재배면적 쉽게 말해서 한 개 작물만 심었다 칩시다. 비닐하우스에. 예. 딸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 작물 시키면 뭘로 할까요? 딸기라고 합시다. 그죠? 딸기의 재배 면적이 1000스퀘어미터예요. 그런데 딸기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총 뭡니까? 이 시설 재배 작물의 보험 가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0만 원이에요. 1000스퀘어미터에 곱하기 스퀘어미터당 10,000원이 투입되니까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투입될 거라고 예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 산식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다 뭡니까? 보험 가입하지 않고 만약에 500만 원만 들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이 산식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이도 500만 원 들면 알았어. 500만 원 곱하기 피해 난 걸로 따져버리니까 비례보상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500만 원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만큼 적게 반만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요 뒤에 산식이 없다 치면 어떻게 되죠? 전부를 지급한 거예요. 아니 1,000만 원 보험 가입인 거를 1,000만 원으로 보험 가입 하나 500만 원 보험 가입 하나 똑같이 보험금이 나오면 다 누가 1,000만 원 들겠어요. 아니 나는 100만 원 들 거야 할 겁니다. 그래도 똑같이 지급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이 요게 이제 산식품입니다. 잘 봐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 들었죠? 밑에 나누기가 이제 요거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되죠? 분모가 피해작물 재배 면적 1000스퀘어미터 피해작물 스퀘어미터 보장생산비 10,000원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죠? 분모가 1,000만 원이고 분자가 얼마 됩니까? 보험 가입을 일부 보험으로 500만 원만 들었다면 50%만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 이렇게 피해작물 재배 면적 피해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산식이 바뀌다 보니까 요것은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고 이게 보험 가액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이 바로 제가 상품보험법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해서 지급하거든요.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부분 보험 가액 금액이에요. 수확감소보장도 가피자 해갖고 우리가 이걸 가피자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지 않고 현재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2차 과목을 공부하시게 되면 보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시설물, 예, 시설물이 있고요. 그리고 가축이 있고요. 예,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바로 시설 작물. 이렇게 해서 딱 그 품목들만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산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목들은 무조건 넣고 일부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 치면은 어떻게 되죠? 예, 비례 보상해야 하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이걸 산정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2차 강의할 때 아주 쉽게 요걸로 바꿔서
뭡니까? 보험금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그는 확언을 드릴게요. 결국은 2차 시험에서 어떤 뭐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정답을 구하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나 이렇게 많이 안에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뭡니까 금년도에도 2차 강의하면서 뭡니까 많이 뭐 수십 번 제가 떠들었지만 아는 체 하면서 쓰고 필요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다니까요. 진짜 막상 가서 시험 보면 이제 그 시험 보신 분들은 제 말을 막 그냥 100% 이제 진짜 박선 선생님 말이 맞네 하고 다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그럴 정도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요.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거, 그 요령 또한 제가 뭡니까 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귀중한 시간에 1차 시험도 아니고 2차 시험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생사비 보장, 이것을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결국 2차 뭡니까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목적은 2차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목표가 그거잖아요. 1차 시험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강의에서도 2차랑 연계지어서 당연하게 강의를 해드린 거고, 2차 강의에서 할 때도 여러분께서 진짜 현재 이런 상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차분하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단지 적어도 뭡니까 1차 강의지만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공부하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하고 나면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출력해갖고 계속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메모 있잖아요. 이 공간에 메모 한두 개만 더 하면 그냥 공부 끝이에요. 더 이상 공부가 없어요. 이게 15점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예, 오늘 강의한 이 슬라이드 자료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살만 조금만 더 붙이면. 아셨죠? 그래서 제가 뭐가 뭔지 조금 모르더라도 우리 박선 선생이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까지만 오늘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다음에 요거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죠? 오늘은 이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죠?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 어떤 건가, 어떻게 손해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고추 브로콜리하고 빼무파당 감매시장하고는 왜 보험금 산정이 다른가, 이런 것들만 여러분께서 이딱 하는 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까지만 아시고 PL 같은 것도 결국은 다 똑같은 구조구나, 어떻게 산정하는 게 결국은 요거였구나, 그렇죠?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뒤에 요것은 결국은 뭡니까 보험 가액으로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산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보험 가액 금액을 뭡니까 보험 가액 대비 전부 보험으로 드리지 않고 일부 보험으로 들었을 때는 그만큼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50%만 가입하면 결국은 뭡니까 요게 보험금이 나온 데서 50%만 지급하겠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뒤에 거는요. 그리고 요 PL도 여기는 좀 명주체로 돼 있죠. 다른 지금까지 미보상 비율을 다 이렇게 빼줬는데 시설장부는 사실 안 뺐어요. 2023년도까지. 그러다가 2024년도 되면서 미보상비 이것도 뒤에 빼는 거예요. 바뀌었다 하는 의미로 제가 또 글자체를 좀 바꿔놨는데, 하여튼 무조건 놓고 다 빼는구나,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예, 피해율은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정도비율 똑같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만 기억을 하면 뭐 시설강물 어렵다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몇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면 그냥 2차 2과목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또 이렇게 조금 제가 이제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은 많았는데 시간도 이제 한정적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아직은 1차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뭡니까 여기에 너무 또 많은 부분을 또 공부할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가볍게나마 뭡니까 생산비 보장 방식은 어떻게 손해조사하고 어떻게 보험금을 지불하는구나, 그 구조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시설물도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제 강의 한번 이렇게 다음 시간 강의만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까지만 딱 느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딱 표를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해버리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왜 따로 하냐면 똑같이 수학함수 보장 방식인데 여기는 수확량을 산정하는 것이 결국은 산정해서
1스캐메다는 수확량, 그걸 딱 산정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해당 농지의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를 피해로 따졌잖아요. 근데 인삼은 그렇게 하지 않고 1스캐메다에서 얼마쯤 생산되느냐, 그걸 갖고 기준 수확량이라고 해요. 그 기준 수확량과의 차를 뭡니까? 피해로 인정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입니다. 조금 구조가, 같은 듯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